부동산학 개론 강량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야 할 내용은 계산문제 특강입니다. 근데 계산문제 특강에서 제목을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계산문제 특강은 1과 2로 나누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험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를 놓고 볼 때 그동안 출제되었던 모든 계산문제 유형은 총 20가지 유형입니다. 그것을 각각 나누어서 10가지 유형, 10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강량구가 지금까지 계산 문제를 강의하면서 계산 문제를 이렇게 많이 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유는 말입니다. 왜 계산 문제를 그동안 했던 것처럼 20가지 중에서 33회 시험 기준으로 중요한 문제를 좀 추려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 왜 전체를 강의하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시험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를 놓고 볼 때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을 때가 총 11문제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결론은 10문제라는 거죠. 그럼 10문제가 출제된 게 총 2번이에요. 32회 시험하고 과거의 시험하고요. 그 최근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32회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문제 내지는 그 이상의 문제가 출제될 거라면 전체 20가지 유형 중에서 10문제 내지 그 이상의 문제가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한 내용을 쉽게 버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계산문제 특강이 1월 달에 지금 이 강의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강량구가 지금까지 계산문제 특강은 주로 정말 빨리 하면 5월 달이고요. 아니면 7월 달일 때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학원가에서 계산 문제는 대체로 빨리 안 하죠. 그런데 1월 달이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2번, 3번 또는 필요하다면 10번씩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룰게요. 단 20가지 유형의 계산 문제를 기계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대로 덜 중요합니다. 얘는 올해 출제될 겁니다. 얘는 올해 가능성이 상대로 떨어질 겁니다. 이런 멘트는 하면서 진행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학습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우선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가볍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계산 문제는 이론과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요. 32회 시험에서 이론으로 출제된 파트는 33회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또 반대로요. 32회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나왔던 파트는 33회에서 이론 문제로 나올 거라고요. 상당히 유기적입니다. 아울러서 개론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계산 문제를 다루게 되면 좋은 장점이 그 추상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정리하시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 특강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복을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계산 문제는 철저하게 기출문제 범위를 안 벗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오로지 기출문제, 계산 문제만 설명드릴 겁니다. 이유는요. 우리 계산 문제는 기출문제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반복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숫자만 약간 바꿉니다. 자, 그러므로 구태여 예상 문제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예상이면 예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한때는 예상 문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예상문제 범위를 넓혀서 그 다음에 그렇죠. 시험 문제에 대비하도록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가끔
이런 영역에서 문제가 나와서 야, 했던 게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제가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다음에 느낀 겁니다. 야, 진짜 예전에 강량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왜? 엄청난 볼륨을 전달했으니까요. 근데 또 그 시기는 또 그러했던 게 그 시기에 또 흐름이고 특징이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기출문제 범위 안 벗어날 겁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와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문제 추가시켜서 그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기출문제를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해서 시험장 가셔서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풀고 다른 문제는 버리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10문제를 기준으로 합시다. 이제 10문제. 1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출문제와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7문제는 될 겁니다. 조금 벗어나는 문제가 2문제 정도 될 거고요. 완전히 벗어나는 문제가 1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2문제를 이 1문제는 대충 그냥 알아서 찍읍시다. 알아서 찍어서 끝내고 7개를 맞추자고요. 단 전체 20개 유형 중에서 어느 파트가 응용이 될 건지 어떤 파트가 똑같이 출제될 건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강량구의 한계죠. 진짜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범위를 넓게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기출문제 범위 전혀 안 벗어나요. 반복하세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시면 제가 또 다른 출판사에서 우리 스페셜 에듀가 아니라 또 다른 데서 계산문제 특강 교재가 나올 겁니다. 한 2월 달쯤에 출간을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도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계산 문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예상 문제 같은 것들은 손댈 필요 없다는 것. 자, 전체 계산 문제에 대한 OT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합시다. 자, 첫 번째 계산 문제. 제목 봅시다. 자, 1회차. 1회차는 뭐라고요? 탄력성입니다. 왜 탄력성을 제일 첫 번째로 잡았을까요? 그렇죠. 반드시 출제될 거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출제돼요. 반드시 출제되니까 반드시 정리해야죠. 자, 탄력성 들어가 봅시다.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하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가격 탄력성이죠.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소득 탄력성이다. 그죠? 교차 탄력성은요.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교차 탄력성이죠. 따라서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도 3가지며 그리고 탄력성도 결론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존재하는데 수요의 탄력성은 딱 이 3가지밖에 없죠. 자, 그러면 놓고 보세요. 어떠한 탄력성이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분모 변화율에 대한 분자의 변화율이 탄력성의 크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는 이 3가지 정보 중에 2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가지가 뭐냐고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별거 없다는 얘기죠. 그냥 기본 개념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3가지 정보 중에서 2가지 정보를 제시해주고 나머지 정보를 물어보는 스타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탄력성을 2개를 결합시켜 봅시다. 그럼 이제 이게 가격 탄력성이라면 이번에는 소득 탄력성으로 가볼까요?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소득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탄력성의 종류가 2개가 결합돼 버리면 전체 정보가 6가지 정보가 되는데 여기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요 3번에 있는 수요량과 6번에 있는 수요량은 동일한 재화의 수요량이라 그랬죠. 동일한 재화의 수요량이니까
7번째는 어떤 정보가 주어지느냐면 전체 수요량이 1% 증가했다, 10%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다면 탄력성 계산 문제는 한 개가 나올 때는 3가지 정보, 2개가 나올 때는 7개 정보 중에서 한 개가 나올 때는 3가지 중에서 2가지 정보를 제시해 주면서 나머지 하나를 물어본다면 탄력성 2개가 결합될 때는 7개 정보 중에서 4개만 줍니다. 가령 이렇게요. 이걸 안 주는 거죠. 그죠? 또 이걸 안 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험 문제. 이걸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또는 어느 특정한 내용을 또 안 주기도 해요. 그럼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 형태의 문제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끼워 맞춰야죠. 하나씩 끼워 맞추면서. 자, 편안하게 수학적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현재 이 경우 여기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미지수가 2개니까요. 그런데 아래쪽에서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아래쪽은 계산이 가능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요 정보를 얻어내겠네요. 4번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요 4번 정보를 근거로 해서 또다시 1번 정보나 3번 정보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식 스타일의 계산 문제예요. 아, 그러면 탄력성 계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딱 잡아봐요. 분모 변화율에 대한 분자의 변화율이 탄력성인데 이 3가지 정보 중에서 어떤 2가지 정보는 주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스타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무조건 그림 그린다. 무조건 그림을 그린다. 2번째는 주어진 자료를 대입한다. 3번째는 빈칸을 채운다.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는 반드시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걸 꼭 염두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했었죠? 이렇게요.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합니까? 분모 시작,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셔야죠. 그리고 자료 각각 자리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우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3가지 정보 중에서 어느 2가지 정보는 준다는 거죠. 가령 1번요. A와 B 정보는 주는 거죠. A와 B 정보를 주면서 C를 구하세요. 그러면 B 나누기 A 하면 되죠. 자, 2번째는 A와 C 자료를 준다고요. 요 2가지 자료를 주면서 B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곱해서 올라가면 되죠. 자, 3번째는요. B와 C 자료를 준다고요. 이번에는 B하고 C 자료를 주면서 A를 구하세요라고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내려갈 때는 나눠야죠. B 나누기 C 이렇게. 별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두려우면 이 뭐가 공격도 못해요. 그죠? 다가가지가 못하는 거. 다가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가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생각해야 다가가죠. 아, 이 정도 계산 문제야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야 계속 손이 가고 반복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탄력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계산 문제를 풀어봅시다. 유형들을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뭘 물어봤는지를 잘 보고요. 자, 들어갑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탄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그림 그려봅시다. 이게 가격 탄력성이죠. 이게 구하라고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럼 우리는 가격과 수요량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단,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격 탄력성은 이게 절대값이라고요.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또는 하락했습니다. 이런 표시를 일절할 필요가 없죠.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찾아보세요. 5%, 7%. 그럼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되죠. 가격은 어떻게 됐다고요? 5%. 양은 7%. 그럼 7 나누기 5 했더니 1.4.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25의 기출문제입니다. 문제가 약간 달라졌음을 확인해 보세요.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탄력성부터 찾으세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문제에서 탄력성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가격 탄력성이 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림 그려야죠. 가격 탄력성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림 그리는 거. 다시 한 번 더요. 탄력성 계산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림.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무조건. 머릿속에서 그리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리지 마세요. 직접 손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쉬워요. 자, 그림 그렸죠. 두 번째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자료를 대입한다. 보니까 가격이 4% 인상되었다 그랬네요. 그럼 여기서 가격이 들어갈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4% 인상. 그리고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양을 구하라고 했네요. 문제가 수요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블랭크한 거죠. 자, 가격은 4% 인상입니다. 자, 그러면 늘 했던 거 생각해 봐요. 탄력성은 세 가지 정보라고 그랬죠. 두 가지는 주어진다고요. 나머지 하나를 구한다는 거죠. 보시죠.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가지는 제시하고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올라갑시다. 곱하면 되죠. 4의 8. 자, 8%입니다. 두 번째.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도. 자,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이 8%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시는 분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학원에서 강의를 해보고 모의고사를 출제해보면 8%를 찾아내시는 분이 보통 이제 그 시험에 응시하신 분의 80% 정도는 8%는 찾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80% 중에서 반반이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를 선택해요. 자, 옵니다. 요거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뭐라고요? 감소라고요. 왜 감소죠?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답은 8% 감소가 답입니다. 4번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타이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상 문제죠. 그러니까 예상 문제라고 해서 강량구가 이렇게 말했죠.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푸는 거지 예상 문제 같은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왜 했냐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찾으시라고요? 그렇죠. 탄력성의 종류부터 찾으라고요. 자, 탄력성 종류를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자, 가격 탄력성이 0.5인데 그런데 정확히 보세요. 공급이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5인데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탄력성에서 계산 문제는 수요의 탄력성이 나왔지 공급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은데 뭔가 차이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왔을 때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0.5라고 했으면 그림 그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 자기 자리에 대입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가격요. 가격은 얼마나 변했는가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가격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조건에 가격 정보는 없겠죠. 어떤 정보가 있다는 겁니까? 양에 관련된 정보는 있답니다. 2000세대에서 2200세대로 변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 양을 구하는데 잘 개념 파악 잘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양을 구해야 돼요. 양을 구해야 되는데 항상 그랬죠.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이라 그랬죠. 그러면 원래 몇 세대였다고요? 2000세대였다고요. 근데 얼마가 되었다고요? 2200세대가 되었다고요. 얼만큼 변했습니까? 탄력성은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러면 200만큼 변한 거죠. 2000세대가 2200세대가 됐으니까 200세대가 변한 거죠. 그러면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10%. 자, 그래서 10%가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10%가 증가한 거죠.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은 10% 증가.
자, 이제 양을 물었죠. 자, 내려갑시다.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가지 정보는 주어져 있네요. 세 가지 정보 중에서 두 가지 정보는 주어져 있네요. 그럼 내려갈 때는 나누기 하기로 했죠. 10 나누기 0.5니까 20%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한 겁니다. 요거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생각하세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 공급이죠. 자, 공급 땡땡 한번 또 올려보세요. 시작. 공급 땡땡이란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다시 시작. 공급 땡땡이란 가격, 공급량, 비례. 그래서 비례. 20% 상승이 답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라고 해서 뭘 어렵게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요 쪽하고 혼돈할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부분요.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수요는 반비례죠. 공급은 비례라고요.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정리됐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룰 문제가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먼저 문제 보고 이야기 시작하죠.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탄력성의 종류를 찾는다. 다시 말하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자, 같이. 탄력성 계산 문제에는 탄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탄력성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자, 무슨 탄력성이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이 0.6이랍니다. 그럼 가격 탄력성이 0.6.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0.5랍니다. 그럼 0.5. 자, 그림 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기로 했죠? 그렇죠. 주어진 자료를 하나씩 대입한다 그랬죠.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5% 상승했답니다. 그럼 이제 전체 네 가지 중에서 가격이 들어갈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이 가격이 5% 상승. 자, 그 다음 잘 봐요.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대요. 자,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 이 개념을 좀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 문제는 친절하게 이 전체라는 조건을 제시해 줬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걸 제시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수요량이 1% 감소한다고 놓으니까 대부분의 수험생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1% 감소를 표현하거나 여기다가 1% 감소를 표현해서 다 틀려버립니다. 자, 한 가지 법칙을 또 기억합니다. 지금 문제는 탄력성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탄력성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죠. 그럼 탄력성의 종류가 두 개일 때 수요량이 보이면 무조건 전체 수요량입니다. 자, 다시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체 수요량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볍게 넘어가는 건데 만일 전체라는 단어가 없을 때가 문제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탄력성의 종류가 두 개 이상일 때 수요량이 보이면 전체 수요량이다. 시작. 탄력성의 종류가 두 개 이상일 때 수요량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전체 수요량이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소득의 변화율을 구하랍니다. 소득은 여기 있네요. 자, 이제 그림 다 그렸습니다. 그림은 다 그렸고 이제 하나씩 이제 빈칸 채워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지금 두 개 정보죠.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두 가지 정보를 줬죠. 두 가지 정보를 줬더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7개 정보가 제시돼요. 그럼 7개 정보 중에서 그들이 몇 개를 줬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줬다고요. 3개는 블랭크입니다. 우리는 이제 찾아서 하나씩 하나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림 다시 한 번 더 그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들어갑니다. 문제.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시라고요? 탄력성의 종류를 찾습니다.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이 0.6이다. 두 번째, 소득 탄력성이 0.5다. 그림 그렸습니다. 그 다음 자료 대입합니다. 가격은 5% 상승했다. 그 다음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문제는 뭘 물어본 거죠? 소득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은 다 그린 거예요. 이제 하나씩 빈칸을 채워갑시다. 자, 현재 이 경우 소득 탄력성에서는 계산이 불가. 왜죠? 미지수가 2개니까. 그러면 가격 탄력성에서는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올라가면 곱하면 되죠. 5, 6, 3%.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왜 감소죠? 그렇죠. 반비례.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다.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는 이 소득을 구하랍니다. 그럼 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3% 감소했다 그랬죠.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다가 소득 탄력성에서 이 수요량을 합치게 되면 전체 수요량이 1% 감소라고요. 마이너스 1%랍니다. 그럼 이 블랭크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3%를 등호 뒤로 넘기면 되죠. 그럼 플러스 3%가 돼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2% 증가가 됩니다. 2% 증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래 해설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블랭크는 채우겠네요. 내려갈 때는 나누면 된다, 그죠? 2 나누기 0.5 하니까 4%.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잘 봐요.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자, 다시 한 번 더요.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 그죠? 그런데 무슨 탄력성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무조건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부호. 부호가 플러스면 비례, 마이너스면 반비례. 자, 그럼 부호가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요 둘은 비례 관계. 그래서 답은 4% 증가가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탄력성 계산 문제 1교시를 정리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